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테일러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리 평론가로 꽤 오래 일해왔고, 지금은 요리 관련 칼럼이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건 유럽 요리예요. 프렌치, 이탈리언, 지중해식 같은 정통 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분야에선 나름 이름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슐랭 셰프들하고 인터뷰한 적도 있고 식재료 박람회에 초청받아 발표한 적도 있어요.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예술이고 철학이고 문화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단지 혀로 느끼는 감각 이상이에요. 그 음식이 가진 조화, 스토리, 구성, 그 모든 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식이요. 솔직히 말해서 전 한식은 한 번도 미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된장, 김치, 고추장 그 자극적인 향, 발효 냄새, 물컹한 식감. 도저히 제 기준에선 감당이 안 됐어요. 음식은 깔끔해야 하고, 향은 섬세해야 하고, 식감은 정제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식은 뭐랄까 너무 거칠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MSG. 예전부터 한식은 뭐만 하면 MSG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전 MSG에 아주 민감한 편이에요. 음식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장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식 어때요? 라고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랑 안 맞아요. MSG가 너무 많아서. 그게 참 편리했어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 한마디로 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안 먹어봤다고 하기엔 창피하고 싫다고 하자니 설명이 길어지고 그럴 때 MSG 많잖아요 하면 다들 그냥 고개 끄덕였어요. 그렇게 한식을 회피하던 제가 몇 년 전 한 번 큰 실수를 했어요. 블로그에 한식당 리뷰를 쓴 적이 있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된장찌개의 냄새는 발효된 쓰레기 같고 김치는 시고 맵기만 하다. 불고기는 단짠 범벅이고 전반적으로 MSG로 맛을 속이는 구조다. 제가 쓴 그대로예요. 결과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댓글이 몇백 개 달렸고 메일은 수십 통씩 쏟아졌어요. 한국 음식 애호가들, 한국계 미국인들, 아시아 요리 전문가들, 미식 유튜버들까지 줄줄이 저를 비난했어요. 이건 문화적 무지다. 편견과 오만의 결정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미식을 논하는 게 부끄럽다.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모르니까 저러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반응이 점점 커졌어요. 제 블로그 조회수는 평소보다 3배가 넘었는데 전부 비난이었어요. 심지어 아시아계 커뮤니티 포럼에까지 퍼졌고 몇몇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뤘어요. 심각해진 건 그 다음이었죠. 제가 소속돼 있던 지역음식평가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공식 면담 자리였는데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리비아, 당신은 지역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화적 다양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글을 썼다는 건 좀 충격이에요. 모든 음식은 열린 마음으로 평가돼야 하잖아요. 저요? 전혀 납득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음식엔 수준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예술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고 얼마 후 위원회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잦은 사임이었지만 저도 알아요. 그건 쫓겨난 거였죠. 그 후로 제 블로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댓글은 끊임없이 달리고 협업 제안도 줄었고 출판사에서도 다음 책은 잠정 보류하자고 했어요. 그때도 전 자존심 세웠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내 미각은 진짜야. 맛 없는 걸 맛있다고 말할 순 없지.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남은 방어선이었어요. 그 무렵 저희 아파트 복도 끝에 한국인 부부가 이사 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인사도 잘하고 조용하고
그냥 평범했죠. 그런데 문제는 냄새였어요. 주말이면 그 집에서 무슨 수업 같은 걸 하는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냄새가 퍼졌죠. 된장찌개 냄새, 고등어 조림 냄새, 김치 볶는 냄새. 창문을 열어놔도, 문을 닫아놔도 그 냄새는 따라다녔어요. 결국 어느 주말, 복도에서 그 집 문 앞을 지나가다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여기가 무슨 시장도 아니고 냄새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나왔죠. 그 집 아내분이었어요. 이름은 윤설이. 키는 작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제가 낯빛이 안 좋았을 텐데도 웃더라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거든요. 향이 세죠? 혹시 드셔보실래요? 직접 드시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나보고 이걸 먹어보라고요? 저는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묘했어요. 그 말이,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거부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식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나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 있었던가? 아니, 맛보려고 한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도는 와중에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제 아들 루카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윤서 씨의 집에서는 꾸준히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 굽는 냄새 저는 여전히 거슬렸고 솔직히 말해 그 향이 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괴롭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윤서 씨가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고 웃던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무례하게 거절해놓고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변화는 제 아들 루카에게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루카는 올해 12살이에요. 조용하고 똑똑한 아인데 어릴 때부터 저랑 부엌에서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쪼르르 따라다니면서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해? 물어보던 아이예요. 요리책에 나온 사진을 같이 보며 어떤 메뉴를 만들까 고르기도 했고요. 아침엔 늘 제가 직접 만든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 생과일 샐러드를 줬어요. 저녁은 올리브 오일로 볶은 채소에 퀴노아, 병아리콩, 저지방 단백질, 수프까지. 누가 봐도 건강식이었죠. 저는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내 아이에게 최선의 음식을 주고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몇 주 전부터 루카가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면 몰라, 그냥 피곤해. 식탁에 앉아도 입맛 없다고 하고 밥을 절반도 안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루카야, 이거 엄마가 아보카도 오일로 새로 해봤는데 한번 먹어봐.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럴 땐 억지로라도 몇 숟갈은 먹였는데 어쩔 땐 헛구역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도 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사춘기인가? 입맛이 잠깐 변한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보였고 학교 다녀와선 바로 소파에 드러눕는 날이 많아졌어요. 달리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축구 연습도 빠지고 책상에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루카를 깨우러 갔는데 아이가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루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몇 번을 불러도 겨우 눈을 비비고는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카는 현재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철분, 단백질, 비타민 D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낮고 체중도 또래보다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럴 리가요. 저희 집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거의 안 먹어요. 전 매일 직접 요리하고 신선한 재료만 써요. 퀴노아, 통밀, 저지방 단백질, 유기농 채소. 제가 말하던 도중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음식이 건강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발육기에는 그보다 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루카의 식단은 성인 여성에게는 이상적일 수 있어도 성장하는 아이에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예쁘게 정리된 유리병들, 숙성된 치즈, 직접 담은 피클, 수제 페스토. 그 모든 게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올려둔 식단들이제 아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요리 대체 뭐였던 걸까? 루카는 내가 먹인 음식 때문에 아픈 걸까? 그날 밤 아이는 일찍 잠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윤서 씨가 떠올랐어요. 그녀가 해줬던 말 한번 드셔보실래요?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때 왜 그렇게까지 거부했을까? 왜 음식 하나에 자존심을 세웠던 걸까? 왜 내 기준 밖의 것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그 된장찌개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진한 향, 발효된 깊은 향, 늘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냄새가 이상하게 그날은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알아차렸어요. 이제 더는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걸요. 지금은 루카를 살려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 루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윤서 씨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 앞에 섰을 땐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눌렀어요. 그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첫 걸음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누르고 나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는데 윤서 씨가 그 익숙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놀라운 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녀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어머, 올리비아 씨. 무슨 일이세요? 그 따뜻한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서 씨가 흔쾌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현관 앞에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흔들렸어요. 루카가 제 아들이요. 병원에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윤서 씨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아이한테 직접 요리해주고 좋은 재료만 썼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인 기준으론 이상적인 식단인데 아이한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창피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서 씨는 조용히 제 손등을 감싸쥐고 말했어요. 에밀리 씨 아니, 올리비아 씨.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뭐든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봐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날 윤서 씨가 큰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바구니 안엔 낯선 재료들이 가득했죠. 된장, 멸치, 다시마, 무, 두부, 대파, 애호박. 오늘은 된장찌개를 먼저 해보려고요.
그 말에 솔직히 조금 움찔했어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냄새의 주범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이걸로 국도 끓이고 양념도 하고 심지어 된장만으로 밥을 비벼 먹기도 해요. 그녀의 말투는 자랑스럽지만 과하지 않았고 낯설지만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듯 했어요.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육수를 내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말해 속으로 냄새 또 퍼지겠네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향이 전날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건 묘하게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었어요. 된장을 풀고 채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자 냄비에서 피어오른 김이 부엌 전체를 감쌌어요. 자,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가 작은 그릇에 국물을 덜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죠. 처음엔 짠가 싶었는데 곧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구수함에 잠시 말이 막혔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된장찌개 맞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윤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식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발효 음식은 몸에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참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카도 이걸 잘 먹을까요? 윤서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는요, 엄마가 만든 음식이면 마음 놓고 먹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어요. 솔직히 여전히 어색했어요. 냄비에 된장을 풀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거부하던 바로 그 재료구나 싶기도 했고요. 루카 앞에 그릇을 내놓을 땐 손에 땀이 났어요. 루카야, 오늘은 새로운 음식이야. 엄마가 어제 누군가한테 배운 건데 한 번만 먹어봐 줄래? 루카가 조심스럽게 국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져는 숨을 삼켰죠. 역시 안 되나 싶던 찰나 루카가 한 입 먹더니 그릇을 내려놓지 않고 몇 숟가락을 더 먹는 거예요. 맛있진 않은데 따뜻하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요리했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진짜 채워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루카는 조금씩 다른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두부조림, 나물볶음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다 어색해했지만 한두 입씩 먹다 보니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된장국을 다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국물 더 있어. 또 먹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루카가 국물 더 먹고 싶다니.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윤서 씨에게 문자했어요. 루카가 된장국 2그릇 먹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올리비아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자 루카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깨우는 게 쉬워졌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식사 시간엔 제 옆에 앉아 오늘은 뭐 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단지 입맛을 넘어서 마음까지 살리는 일이요. 그제야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편견으로 외면했던 한식 이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올리비아 씨, 저 루카 학교에 영양사로 지원했어요. 어느 날 윤서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 급식 시스템에요? 치킨 너겟, 냉동 피자, 상온 햄버거 나오는 그곳죠? 윤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루카처럼 밥 못 먹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한식을 급식에 한번 도입해보고 싶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전반은 걱정되고 반은 기대됐어요. 솔직히 그 학교에서 한식을 낯설어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아이들 입맛이 워낙 익숙한 것에만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윤서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생각보다 더 열려 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요. 그리고 정말로 몇 주 뒤 윤서 씨는 루카 학교 정식 영양사가 됐어요. 학교 측도 워낙 급식 만족도가 낮았던 터라 새로운 시도를 반기는 분위기였대요. 윤서 씨는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녀다운 방식으로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한식 급식 날. 전 몇몇 학부모들과 함께 급식실 모니터링 자격으로 학교에 갔어요. 솔직히 전 너무 긴장했어요. 아이들이 낯선 음식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날 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된장국이었어요. 조금 덜 맵게 간도 조절해서 나온 한식 급식 버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급식실 앞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야, 오늘 불고기래. 비빔밥 처음 먹어보는데 고기 진짜 맛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저 음식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루카도 줄에 서 있었고 비빔밥을 받은 뒤 자리에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젓가락으로 야채랑 고기를 섞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그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루카를 위해 윤서 씨 문을 두드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절박했고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입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급식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그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한식이 도입된 첫 주에 잔반율이 50% 이상 줄었대요. 식사 시간에 급식을 아예 건너뛰던 아이들까지 밥을 다 먹고 간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놀랐대요. 아이들이 밥 먹자고 먼저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학교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급식 시간이 더 이상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궁금해하고 시도해보는 문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카의 건강도 달라졌어요. 한 달 만에 병원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말했어요. 루카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성장 곡선도 회복됐고 영양 수치가 안정적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벅차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윤서 씨였고 그 다음은 된장찌개였어요. 그 냄새가 이제는 루카를 살린 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윤서 씨랑 저는 뭔가 더 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소중한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루카 학교 한 곳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한식 급식 한번 해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린 지역 농장들과 연결해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고 한식 요리 수업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말고 된장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볶는 거예요. 어느 날 루카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순두부찌개 만들었어. 내가 양파 다 썰었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벅찼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음식과 연결돼 있다는 게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느끼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윤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리비아 씨,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락 왔어요. 한식 급식이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윤서 씨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올리비아 씨도 함께해요. 이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분이잖아요. 전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가 했던 편협한 말들, 블로그에 썼던 부끄러운 글들, 다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루카가 웃으면서 밥 먹던 모습 비빔밥 먹으며
친구에게 추천하던 장면 학교 아이들이 급식을 기다리던 모습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래, 이건 단지 음식 얘기가 아니야. 이건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야. 지금은 매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도입한 한식 급식데이가 열려요.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운동부 아이들은 불고기 먹으면 경기 힘 더 난다며 2그릇씩 먹어요. 부모들도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도 김치 달래요. 순두부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주말마다 열리는 쿠킹 클래스에 학부모들이 몰려들어요. 저도 가서 배우는데 그때서야 정말 깨달았어요. 한식은 단순히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발효의 지혜, 자연의 맛,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음식이 우리 가족을, 우리 학교를, 이 지역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꾸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